네,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우리 기초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된다? 우리 금방 푼 문제가 요 기초 재무상태표다. 이 기초 재무상태표에 1년의 거래들을 입히면 어떻게 되는지 볼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복식 부기하라고 했고, 그거를 밑에 양식에 따라 또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어이구,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자본 수익 비용으로 나누어서 보자는 거지. 자본 수익 비용. 이해되겠죠? 우리 여기에다가 그냥 적어볼까? 손쉽게. 양식으로 굳이 적지 말고 여기에다 적어보자고. 임차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그러면 그냥 임차료 차변에 4만 원, 현금 얼마? 4만 원. 이렇게 적는 건데 왜 이렇게 적는다고? 이유를 알아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건 이유지.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는다. 자, 보험료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면 또 비용이니까 이 비용은 어디에 적는다? 차변에 적는다. 그리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또 어디에 적는다? 대변에 적는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산의 증가는 차변. 은행에 차입금 3만 원을 상환했대. 상환. 차입금이 5만 원 중에 3만 원이 상환됐대. 차입금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니까 여기가 차입금이 되겠지. 차입금 3만 원. 뭘로 상환했겠어? 현금으로 상환하겠죠. 현금이 감소하면 대변이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현금이 쭉쭉쭉 내려가네. 그럼 11만 2,500원에서 현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감소되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민국에게 대여금 중 5천 원을 상환받았대. 그럼 대여금이라는 그 권리 자체가 감소하는 거지. 자산이 감소한다.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대여금은 받을 권리고 받을 권리가 증가하면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대여금이라는 권리가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대변이다. 대여금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5천 원. 얘도 적혀있지. 상환 받다라고 적혀있죠. 현금 5천 원 이렇게 적는 거지. 자, 계속해서 상품 8만 원을 외상으로 구매했대. 우리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 뭐라고 적는다? 부채긴 부채인데 매입할 때 발생한 의무라고 해서 매입 채무,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에 8만 원 적고 차변에는 뭐 적는 거예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니까 차변에 상품 적는 거지. 자, 계속해서 원가 10만 원짜리를 25만 원에 현금 판매했대. 오케이. 현금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증가한다? 25만 원이 증가한다. 근데 얘는 순수한 내 돈이 증가하는 거니까 수익인데 주 영업과 관련된 수익은 우리가 매출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수익은 어디에? 대변에. 비용은 어디에? 차변에. 자, 원가 10만 원에 해당하는 상품이 감소했다는 거지. 지금 상품이 5만 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8만 원을 취득해서 13만 원이 있는데 그 13만 원 중에 상품이 얼마가 감소한다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니까 10만 원 감소를 대변에 적는다. 그리고 이 상품은 주 영업과 관련된 재고자산이니까 매출 원가라는 계정 과목으로 10만 원 적는다는 거지. 그치? 그럼 직원에게 급여, 이자 또 있네. 자, 직원에게 급여 5천 원을 지급한 거는 비용이니까 비용은 어디에? 차변에 급여.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00원은 수취하는 거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뭐야? 항상 수익이라고 앉아 있어도 수취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항상 지급이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수취니까 수익이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라고 적는 거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항상 비용일 수밖에 없는 거지. 돈을 내야 되니까 이자 비용이다. 당연히 반대 계정 과목은 우리가 지금 현금 거래에 대해서 보고 있으니까 전부 현금으로 적는다. 자, 급여 5천 원, 현금 5천 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 1,000원, 1,000원, 똑같이 2,000원, 2,000원 이렇게 적는 거지. 자, 전부 비용은 어디야?
차변. 수익은 어디야? 대변. 자산의 증가 어디?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이렇게 적는 거더라. 자, 이렇게 다 적고 나면 금방 요 페이지 다 우리가 채운 거지. 요 페이지 다 채운 거야. 요거를 여기에 집어넣어 보자는 거지. 그지? 여기에 집어넣어 봅시다. 자, 첫 번째. 임차료 비용이 아이고. 그렇지. 사무실 임차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처음에 여기가 4만 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자본이 감소한 거지. 4만 원 이렇게 적어야겠지. 그리고 보험료 3만 원을 냈으니까 똑같이 현금이 3만 원 감소하면서 보험료니까 비용에 3만 원, 자본이 3만 원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차입금 3만 원을 상환했으니까 50만 원? 차입금이 50만 원인가? 차입금이 5만 원이지.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네. 아이고. 차입금. 미안. 또 수정해 놓게. 잘못했어요. 자, 차입금 5만 원이다. 5만 원에서 얼마 상환했다? 3만 원 상환했다. 그럼 여기가 3만 원. 공 하나가 더 들어가는 실수 봐주세요. 자, 현금 5천 원, 대여금 5천 원이지. 위에 우리 현금 5천 원, 대여금 5천 원.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그럼 현금 5천 원이 증가하면서 대여금 5천 원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월 1일 상품 8만 원이 증가하면서 매입 채무 8만 원이 증가한다. 왜? 외상으로 구매했으니까 의무가 증가한 거지. 자, 3월 31일 현금 25만 원이 증가하면서 매출 25만 원이 증가한다. 그지? 이것도 수익이지. 그리고 상품 10만 원이 감소하면서 동일자에 상품 10만 원이 감소하면서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자본의 감소지. 왜? 우리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자본이 감소하는데 자본 감소 중에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니까 뭐다? 비용이다라는 거지. 12월 29일 급여 5천 원이 나갔다. 그죠? 그리고 12월 동일자에 그리고 12월 30일 이자 수익이 얼마가 들어온 거야? 1,000원이 들어왔고 말일에 2,000원이 이자 비용으로 나갔다는 거지. 똑같이 마이너스 5,000원, 1,000원, 2,000원 해서 이제 다 더해보자고. 요걸 싹 다 더하면 11만 2,500원에 마이너스 4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마이너스 3만 원 해서 플러스 5,000원 더하기 25만 원 빼기 5,000원 더하기 1,000원 더하기 2,000원 26만 5,500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대여금 매출 채권 그대로 10만 원 될 거고 대여금이 5,000원 상품이 얼마가 되는 거야? 5만 원 더하기 8만 원 빼기 10만 원 하니까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하면 얼마야? 왜 이렇게 암산이 안 돼? 자,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맞다고 해줘. 자, 2만 원 더하기 8만 원이니까 매입 채무가 10만 원일 거고요. 차입금이 5만 원이었는데 3만 원 빼니까 차입금이 2만 원이 될 거다. 자, 자본금이랑 이익잉여금 변화 있었다 없었다? 주주와의 거래가 없었다. 출자도 없었고 배당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그대로가 되는 거지. 10만 원, 10만 2,500원. 그리고 수익이 얼마야? 25만 1,000원. 비용이 얼마야? 4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5천 원 더하기 2,000원 17만 7,000원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자산 총계 구해 봅시다. 26만 5,500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5,000원. 26만 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자산 총계가 40만 500원. 그리고 부채와 자본 총계를 다 더하면 10만 원 더하기 2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10만 2,500원 더하기 25만 1,000원 빼기 17만 7,000원 하면 왜 또 안 맞아? 잠깐만. 26만 1,500원. 26만 1,500원.
자산 잘못 더했나? 11만 2,500원 빼기 4만 원 빼기 3만 원 빼기 3만 원 더하기 5천 원 더하기 25만 원. 여기가 빼기네. 자, 여기가 빼기다. 미안. 봐주세요. 자, 그럼 다시 구하면 얼마입니까? 26만 1,500원이에요. 그럼 여기가 매출자금 그대로 10만 원. 자, 다시 자산 총계 26만 1,500원 10만 원 더하기 5천 원 더하기 3만 원 하면 39만 6,500원. 이 꼴 부채와 자본 더한 것과 같아야겠지. 10만 원 더하기 2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10만 2,500원 더하기 25만 1,000원 빼기 17만 7,000원 하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39만 6,500원.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그러면 우리 시산표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시산표에 여기 현금이 얼마였어? 현금이 26만 1,000원이더라. 1,500원이더라. 그지? 그 매출 채권이 얼마야? 10만 원. 대여금 얼마였어? 5천 원. 상품 3만 원. 자, 매입 채무 얼마? 10만 원. 차입금 2만 원. 이익잉여금 얼마요? 10만 2,500원이지. 이익잉여금에 왜 볼드를 쳐놨을까? 볼드가 아니라 저 색상을 쳐놨을까? 자,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잔액 시산표에선 아직 기초금액과 동일하다. 왜? 수익과 비용이 정산되지 않았지. 아직 뿌리지 않았지. 그러니까 뿌리고 나면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되겠어? 이 이익만큼 증가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가 쏙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니까 잔액 시산표에서 이익잉여금은 기초 이익잉여금과 동일하다. 뭐가 없는 한? 배당이 없는 한. 이해되겠죠? 왜? 자본금은 출자고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다며. 그러니까 주주와의 거래가 없는 한 영업활동만 있다면 잔액 시산표는 기초 이익잉여금과 기말 잔액 시산표는 동일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여기서 바뀌는 거다. 시산표와 재무상태표 다르다. 그럼 요걸 그대로 내려오면 똑같이 일단 적는 거지. 26만 1,500원. 자산과 부채 계정, 이익잉여금 빼고는 일단 다 적는 거다. 그지? 매출 채권 10만 원, 대여금 5천 원, 상품 얼마? 3만 원. 자산 총계가 얼마였어요? 여기 다 더하면 39만 6,500원. 그럼 당연히 일단은 무조건 양쪽이 맞아야 되니까 여기도 39만 6,500원이 돼야겠지. 자, 매입 채무 10만 원, 차입금 2만 원, 자본금 10만 원. 그럼 이익잉여금 먼저 구할 수도 있겠다. 그죠? 잘 봐. 아니, 대차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며. 그럼 39만 6,500원 빼기 12만 원 빼기 10만 원 하면 무조건 이익잉여금은 17만 6,500원이겠네.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겠지. 왜?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도 한번 적어보자고. 우리 매출액이 얼마였어요? 매출액 25만 원이었고 이자 수익이 1,000원이었어. 그럼 우리 요 대변 합계가 자 10만 원 더하기 2만 원 더하기 10만 원 더하기 10만 2,500원 더하기 25만 1,000원 하면 57만 3,500원이었고 여기도 차변 합계도 57만 3,500원이 돼야겠네. 그러면 저기 자산을 빼면 26만 1,500원에 10만 3천, 13만 5천을 빼면 여기 이 비용이 17만 7천원이라는 게 먼저 나오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야? 회계는 뭐야? 결국 차대가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대차 병행의 원리. 매출원가가 10만 원, 이자 비용이 2,000원, 임차료가 4만 원, 보험료가 3만 원, 급여가 5,000원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얼마다? 17만 7천원이다가 되는 거고 얘네를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 거야? 이 수익 비용을 이쪽으로 포괄손익계산서로 가져오는 거지. 매출액에 25만 원. 이자 수익은 어디에 적는다? 영업외로 적는다. 영업외로 적는 이유는 뭐다? 영업과 영업외를 분리해야만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이라고 하면 수익 성장률과는 다른 거지. 수익 성장률이라고 하면 이 회사가 번 모든 돈을 말하는 거고 매출액은 주영업과 관련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하는 거다. 그 영업이익 성장률은 뭐겠어요? 이 회사의
주영업과 관련돼서 남은 이익이 성장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자, 이자 수익 1,000원 어디에 적는다? 영업외 수익에 적는다. 그리고 매출원가 얼마였어요? 10만 원. 매출 총이익 빼면 자, 매출 총이익 15만 원. 임차료 얼마? 4만 원. 보험료가 얼마? 3만 원. 급여가 얼마? 5천 원. 이렇게 하면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15만 원 빼기 7만 5천 원. 그럼 영업이익이 7만 5천 원이다. 그리고 이자 비용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2천 원. 이렇게 하면 7만 5천 원 더하기 1천 원 빼기 2천 원 하면 여기가 당기순이익이 7만 4천 원이 되겠지. 이 7만 4천 원과 이익잉여금을 더하면 10만 2,500원 더하기 17만 6천 원이 되는 거지. 자, 기초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더해서 뭐가 되는 거다? 기초이익. 자, 잔액 시산표상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을 더하면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기초 재무상태표, 이렇게 약자 쓰자고 했지. 기초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과 기말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요 차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뭐가 없는 한? 주주와의 거래가 없는 한. 이해되겠죠? 수익 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이 증가하는 거다. 근데 기말에 시산표에 있는 이익잉여금은 뭐랑 같은 거야? 기초이익잉여금과 같은 거지. 얘 둘은 뭐야? 달라. 시산표상은 뭐가 돼 있는 거야? 시험 삼아 계산하는 거니까 수익 비용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라고. 수익 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쫙 뿌려서 이익잉여금으로 넣어주지 않은 상태가 시산표다. 재무상태표는 뭐다? 시산표 계산이 다 끝난 상태다. 이렇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꼭 복습해 보셔야 됩니다. 꼭 복습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당기순이익은 뭐예요? 여러분, 수익과 비용이라는 걸 우리 임시계정이라고도 부르고요. 위에 자산, 부채, 자본을 영구계정이라고도 불러요. 엄청 많다, 단어가. 그죠? 위에는 저량이라고 했고, 이건 또 뭐 유량이라고 했고. 왜 임시계정이냐라고 하면 얘들은 1월 1일이 되면 모두 빵원이 돼. 왜? 기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 벌었냐며. 그러면 1년 동안 얼마 벌었다라니까 내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초기화가 되는 거지. 리셋. 슉.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뭐야? 누적 개념이고 얘는 초기화가 되는 거지. 계속 얘는 초기화해서 쌓고 이해되겠죠? 얘는 누적 개념, 얘는 초기화 개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1장을 좀 마무리하면서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회계란 무엇이다? 땡땡땡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뭘 식별하고 전달하는 뭐다? 일단 과정이라는 건 알겠네.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들을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 경제적 정보, 결국은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다. 자, 양가로 2번.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와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가 구분되게 되는데 내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관리회계라고 하며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를 재무회계라고 한다. 우린 뭐 배우는 거다? 재무회계 배우는 거다. 회계 원리는 재무회계의 일부다라는 거지. 자, 땡땡은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인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재무보고서다. 땡땡을 구성하는 항목인 자산, 부채, 자본 사이에는 다음의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등식을 안 적어놨네. 자, 자산, 부채, 자본. 뭐다? 재무 상태표. 이해되겠죠? 땡땡이란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 즉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보고서. 땡땡을 통해 정보 이용자들은 수익성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그지? 자, 일정 기간 자금 운용과 자금 조달에 대한 정보를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보고서가 뭐라고요? 현금 흐름표라고. 이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정보 이용자들은 발생주의 보고서인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서 얻을 수 없는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대한 건 우리 2장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현금 흐름표는 현금만 딱 보는 거야. 우리 재무상태표 이렇게 있지, 그지? 시산표라고 생각해 볼까? 시산표는 그러면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겠다. 시산표는 5줄, 그지? 재무상태표는 5칸, 시산표는 5칸. 그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이 5개를 다 나타내는 걸 시산표라고 하고, 위에 3개를 나타내는 걸 재무상태표라고 하고, 아래 2개를 나타내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한다. 그러면 현금 흐름표는 뭐냐? 이 자산 중에 현금의 변동만 나타내는 게 현금 흐름표고, 이 자본, 이 3개를 다 나타내는 게 뭐다? 자본 변동표고, 이 수익과 비용만 나타내는 게 뭐다? 포괄손익계산서다. 이 전체를 설명하는 게 뭐다? 주석이다. 앞에 위에 이 3개, 자산, 부채, 자본까지만 보여주는 상태를 보여주는 게 뭐다? 재무상태표다. 결국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가 구성된다는 거지. 알겠죠? 계속해서 봅시다. 땡땡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의 변동을 표시하는 건데, 자본거래와 포괄이익 거래로 나뉜데, 포괄이익 거래란 영업활동이고 자본거래란 주주와의 거래래. 자본 변동포겠죠. 자, 땡땡은 위에 4개를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된 제공된 정보인데, 얘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거래. 주석이겠지. 자, 땡땡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권리는 자산이다. 자, 땡땡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다. 의무는 부채다. 이 경제적 자원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괄호가 있고 여기는 왜 괄호가 없나요? 아니, 2번 하면 좀 그리 길잖아. 자, 이렇게 해놓던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를 이전해야 하는 의무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지. 땡땡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잔여 지분을 말한다. 뭐다? 자본이다. 땡땡이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뭐다? 수익이다. 밑에는 안 봐도 비용이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 증가로서 자본 청구권 보유자와 분배에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비용이다. 우리 자본 청구권 보유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 잔여 지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아, 쌤, 다 헷갈리는데요.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라면서요. 맞아. 이거 가지고 순자산이라고도 한다면서요. 맞아. 이거 잔여 지분이라고도 한다면서요. 맞아. 다 맞는 말이다. 이해되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소유주인 주주들은 얘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야. 자본 청구권 보유자, 잔여 지분에 대한 청구권, 잔여 재산 청구권, 순자산에 대한 권리. 많은 말로 불리는 거지. 얘를 그럼 몰라? 쌤, 그럼 자산 이게 뭐라고 불러요? 얘만 떼면 총자산 또는 자산이라고 하면 얘를 말하는 거고, 순자산은 무조건 뭐야?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자산과 총자산은 자산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 총자산, 순자산, 자산, 순부채 뭐. 자, 자산 부채는 그냥 우리가 지금 배운 자산 부채고, 총자산은 자산을, 순자산은 자본을 뜻한다. 그러니까 순자산과 자본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좀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순자산은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회계에서 자본이란 순자산과 아주 미묘하게 다른데, 얘는 뭘 설명하지? 우리 주주와의 거래와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를 쪼개서 설명해 주지.
그러니까 기록을, 레코드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순자산은 뭐예요? 단순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놈들이다. 조금은 다른데 그냥 여러분은 같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실제로 같다. 자, 이제 2장 넘어가서 회계의 순환 과정 볼 건데, 쌤, 뭐 이거 보고서 다 작성했는데 조금 더 있어. 조금만 더. 중간에 과정이 조금 더 있어요. 조금. 자, 우리 요거 화면 바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짝 하면 화면이 딱 하고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편집 기술은, 자, 짠! 자, 미안해. 여러분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여러분, 나도 가끔 좀 그래. 그래도 여러분이 안 졸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탈도 쓰고 올 수 있다. 자, 여러분, 요번 2장 처음에는 이게 좀 엑셀을 같이 보면서 하기 위해서 요걸 좀 가져왔어요. 우리 일단 2장 첫 페이지 회계의 순환 과정인데 뭐를 좀 알아보려고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총계정 원장이라는 걸 좀 먼저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계정 하나하나를 어카운트 계정 과목이라고 불렀는데 걔들을 전부 모은 게 총계정 원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어로는 General Ledger라고도 하고 GL로 약자를 쓰기도 합니다. 총계정 원장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까 분계장을 작성했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방대한 분계장을 보면서 하나하나를 보기 힘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품을 얼마나 샀고 얼마나 나갔는지 보려면 재무상태표로 볼 수 있나요? 없어요. 재무상태표는 잔액을 나타내 주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 주죠. 그러니까 계정 하나하나의 상세 내역을 좀 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러려면 분계장을 다 뜯어봐야 되는데 그건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분계장에 분계한 걸 계정 과목별로 모아놓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우리는 전기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포스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분계한 걸 어떻게 한다? 계정별 원장이라는 곳에, 자, 분계는 모든 거래를 나열한 게 분계인 거고 이 분계 한 줄 한 줄을 원장이라는 곳에 계정 원장에 이동시켜서 적는다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자, 우리 분계를 어떻게 했었어? 현금 5만 원 출자해가지고 현금 5만 원이 증가하면 차변에 5만 원, 대변에 자본금 증가하면 5만 원 이렇게 적었었다. 그죠? 요거를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우리는 회계라는 언어를 아니까 현금 5만 원이 증가했고 출자로 인해 증가했구나. 자본거래로 인해 자산이 증가했구나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적냐면 현금만 따로 모으는 거야.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여기 적요라는 건, 여러분, 적요라는 건 뜻은 뭡니까? 요약해서 적어둔다를 우리 적요라고 이야기해요. 요약해서 적어둔다. 자, 요약해서 적는다. 적요. 왜 이렇게 한자로 요적하면 될 거지, 그지? 여하튼 적요는 요약해서 적는다는 건데 여기에 그러면 뭐 때문에 현금이 증가했는지 적자는 거지. 똑같아요.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에 적어? 차변에. 자본금은 자본이죠. 자본금이 증가하면 어디에 적어? 대변에 적는 겁니다. 근데 자본금이 증가했는데 어떤 것 때문에 증가했냐? 현금으로 증가했다. 주주들이 현금으로 출자해서 자본금이 증가했다. 똑같이 현금에서는 왜 현금이 증가했냐? 자본금 때문에 증가했다. 근데 계정별 원장을 본다는 의미는 거래의 양면 중에 한 면만 적게 되겠죠. 왜? 거래의 양면을 적는 게 분계라며. 근데 현금만 떼서 보자며. 현금이라는 건 알겠으니 그러면 나머지 한 면만 적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에 자본금이라고 적었지만 여기에는 무조건 그건 반대 계정 대변을 차변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 계정 과목을 적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계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금이라고 안 하고 출자라고 적어도 되고요. 유상증자라고 적어도 되고요. 자본금 증가라고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꼭 이 계정 과목을 적는 개념이 아니라
요약해서 적는다는 거야. 근데 가장 요약해서 적기 쉬운 게 뭐야? 개정 과목이겠지. 그러니까 이 개정 과목을 쓰는 건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안 적어요. 실무에서는 좀 이따가 엑셀로 같이 볼 건데 실무에서는 그냥 출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적요란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적는 개념이 절대 아니다. 그럼 현금이 증가한 이유를 요약해서 적는 거지 반대 개정 과목을 적는 게 아니다. 자본금도 대변의 자본금이 증가했으니까 여기에 대변의 자본금 증가를 적을 때 뭘로 증가했는지를 적는 거지 여기에 꼭 현금을 적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요거를 보면서 왜 지금 엑셀로도 하고 막 PDF 하고 막 무엇보다 여러분의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여러분 외우는 게 있고 이해하기가 있을 때 무조건 이해하기예요. 100이면 100이에요. 그 고등학교나 이렇게 대학교 같은 경우는 외우라고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건 외워. 그냥 좀 외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등학교 쌤들이 나쁘냐? 교수님들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외우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외우기라도 해야 그 맨 밑에 사람들의 점수를 올릴 수 있단 말이야. 평균 점수를.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우라고 시키는 거고 여러분은 근데 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다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니는 건데 물론 뭐 의무교육 대학교도 살짝 우리나라에선 대학교가 그냥 의무적으로 좀 가게 되잖아요. 그죠? 물론 안 간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개념이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외우라고 하는 게 좀 많아요. 근데 회계는 여러분이 결제해서 선택해서 들은 거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이해시킬 거고 여러분이 이해 못했다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카페 게시판이든 Q&A 게시판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에게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을 해결하고 본인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개념, 우리가 지금 분계, 전기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서 외우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why를 던지셔야 됩니다. 제가 단어 하나하나도 계속 말씀을 드리죠. 계정은 뭐예요? 정할 정자의 그 우리 셀계자. 그러니까 이런 걸 왜 말해주냐면 쌤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지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복습을 할 때 이해가 안 돼. 머리가 지끈지끈해. 좋은 거예요. 그 진짜 좋은 경험이에요. 그런 경험을 해야 이해를 하는 거다.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그러면 우리 요러한 예제가 있을 때 이 예제 뭐예요? 앞에서 봤던 거지. 똑같은 거. 그대로지. 얘를 분계장에서 어떻게 전개하는지 같이 그려보도록 하자고요. 자, 앉아서 한다고 또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따라와줘야 이쁘게 봐주세요.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분계부터 해야겠죠. 그럼 예제에 이 거래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돼? 일단은 가져와야겠다. 얘들을 좀 복사해서 붙여넣읍시다. 자, 요러한 거래가 있대. 그지? 지금 우리가 요러한 거래가 있다고 할 때 분계부터 먼저 해야 되죠. 분계를 해봅시다. 분계는 근데 지겹도록 했지만 한 번만 빠르게 하고 지나갈게요. 한 번만 빠르게 하고 빠르게. 자, 여기에 차변이고 여기가 대변이라고 했을 때 자, 투자자들이 현금 5만 원을 출자했대. 그지? 그러면 차변의 자산이지. 차변의 자산이고요. 대변엔 뭐예요? 자본금 5만 원. 왜? 대변은 자본의 증가. 차변은 자산의 증가겠지. 자, 은행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차입했으니까 현금 3만 원이 증가하겠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 그리고 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에서 증가하겠지. 양가로 상번 현금으로 매입했대. 그럼 현금이 감소했네. 얼마가 감소했어요? 현금 2만 원이 자산이 감소니까 대변. 차변에서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니까 차변.
자, 양가로 4번. 원가 10,000원의 상품을 현금 30,000원에 판매했다고 하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30,000원. 대변에 매출이지. 수익은 대변이다. 그러면 똑같이 상품이라는 게 얼마 감소했다? 10,000원 감소했다.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10,000원 나온다. 자, 양가로 5번. 상품을 12,000원에 매입했대. 외상으로 했대. 그러면 상품, 어이구, 미안합니다. 상품을 매입했을 때 빚내서 했다라고 해서 얘 매입 채무고 부채 증가는 어디에 한다? 대변에 한다. 이야기했었다. 그죠? 자, 양가로 6번. 5월 20일 원가 15,000원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대. 그러면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는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에 45,000원, 대변에 매출 45,000원 되는 거지. 똑같이 상품이 얼마가 감소하는 거예요? 15,000원이 상품이 감소하는 거지. 대변에 상품 15,000원,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근데 얘는 비용이지. 비용은 차변이니까 매출 원가 15,000원. 양가로 7번. 6월 10일 매출 채권 중 1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하니까 현금 15,000원이 차변에서 증가하는 동시에 매출 채권이 얼마가 까지는 거예요? 매출 채권이 15,000원이 회수되는 거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다라는 거지. 자, 양가로 8번 매입 채무 중에 얼마 지급했대? 현금으로 8,000원 지급했대. 매입 채무가 대변에 오면 증가니까 매입 채무는 어디? 차변에 와야 부채의 감소다. 그지? 현금 8,000원. 자산의 감소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다. 양가로 9번.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네. 현금 10,000원. 임차료 10,000원. 자, 양가로 10번. 급여 현금을 지급했네. 이거 다 뭐야? 비용이니까 차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 똑같이 임차료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겠어요? 급여. 그리고 현금 이렇게 되겠지. 양가로 10번. 이자 비용이다라고 하니까 이자 비용 1,500원. 1,500원 이렇게 될 거고요. 양가로 12번. 차입금 중에 얼마 상환했대? 부채 감소하는 거지. 원금은 의무가 감소하는 거니까 부채 감소 차변. 대변에 현금으로 상환했으니까 현금이 마이너스 10,000원. 그러면 다 합치면 양쪽 변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살짝 이렇게 돼야겠네. 그죠? 내가 내려갈게. 자, 양쪽 변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해되겠죠? 그럼 이 분개한 내용을 아까 전기라는 걸 한다며. 이 거래를 지금 우리가 분개한 거잖아. 전기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지. 전기는 계정 하나하나를 다 하는 거예요. 계정 하나하나를. 요 하나하나를 다 하는 건데 전기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아까 뭐가 있었어? 일자 적요 금액이 있었지. 그죠? 일자 적요 금액을 이렇게 써주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나와? 계정 과목인 현금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 현금 하나하나 다 따보자고요. 현금 50,000원이 증가했대. 언제? 1월 1일에. 1월 1일에 현금 50,000원이 증가했는데 무엇 때문에 증가했대? 자본금 때문에 50,000원이 증가했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자본금도 똑같이 적어줘야겠지. 자본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서 대변에 자본금의 증가를 적어주는 거지. 뭐 때문에 증가했다고? 자, 요걸 좀 안 보이나? 위로 올릴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1차 요게 끝났지. 지금 요게 적힌 거지. 요렇게. 그러면 현금 50,000원은 출자 때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출자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반대로 적는 개념이 아니라 요약해서 적는 건데 반대 계정 과목이 요약해서 적는 것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니까 적을 뿐이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적어봅시다. 양가로 2번 1월 2일에 차입했대.
그러면 차입금이라는 계정이 새로 생성돼야겠다. 그죠? 차입금이라고 해서 1월 2일에 현금 이렇게 되겠지. 현금 3만 원이 증가하는 거지. 자, 차입금 3만 원이 증가하니까 뭐야? 대변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 현금이 증가했으니까 1월 2일에 차입금 때문에 현금이 증가했다 해서 차입금에 기록을 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해봅시다. 자, 요게 지금 기록된 거지. 현금의 증가가 요렇게, 차입금의 증가가 요렇게 기록되는 거지. 자, 그러면 3번도 기록해보죠. 상품 2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걸 뭘로 샀어? 외상으로 안 사고 현금으로 샀네. 그럼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또 증설돼야겠죠. 몇 월 며칠? 2월 1일 상품을 뭘로 산 거야? 현금으로 산 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현금이 감소했네. 현금이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적어야겠죠. 2월 1일 상품을 사느라 2만 원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관리 목적이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좀 없어 보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깔끔하게 적자라는 거지. 자, 계속해서 적읍시다. 그러면 양괄호 4번에 만원짜리 상품을 3만 원에 현금 매입했다. 그러면 현금 3만 원이 늘어났네. 3월 15일 현금 3만 원이 뭐 때문에 늘어났어요? 매출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지. 그러면 현금 3만 원이 매출 때문에 늘어났다라고 하면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도 또 신설해 줘야겠다. 뭐 때문에? 매출이 3월 15일 날 뭐 때문에 증가한 거야? 현금으로 받아서 증가한 거지. 그치? 매출을 외상으로 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매출할 수도 있는데 현금으로 매출했다고 적는 거지. 어디에?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에 적는다. 지금 보면 자, 이 부채니까 위로 좀 올릴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이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상품도 우리 뭐다? 상품도 자산이다. 그리고 이 매출을 적었으면 그 다음 매출에 상응하는 매출 원가가 또 와야겠네. 매출 원가는 뭐야? 매출 원가는 비용이다. 그죠? 매출 원가가 증가했어. 비용이 증가했네. 얼마? 3월 15일에 비용이 증가했는데 뭐 때문에 증가했다? 상품을 팔아서 증가했다. 그럼 상품은 오히려 감소했겠네. 그치? 상품이 감소했으니까 여기에 상품은 감소,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 적는 거예요? 대변에 적는 거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는데 뭐 때문에 감소했대? 상품 파느라 감소했대. 그러니까 매출이라고 적어도 된다고. 여기에 판매라고 적어도 되고. 근데 반대 계정 과목을 좀 적자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좀 안 보이나? 올릴까? 제가 머리가 좀 큰가 봐요. 자, 조금씩 올리자. 조금씩.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요까지 지금 양가로 4번까지 완료가 됐다. 그럼 계속해서 가봅시다. 양가로 5번 상품을 또 샀네. 이번에는 뭘로 샀어? 4월 15일에 상품을 뭘로 샀어? 외상으로 샀어. 그치? 상품이 12,000원이 늘어나는데 매입 채무가 되는 거지. 이 왜? 외상으로 샀으니까요. 그러면 부채가 늘어난다. 뭐가 늘어난다? 매입 채무가 4월 15일에 상품을 사느라 12,000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적는 거죠. 자, 여기 매입 채무 적은 거지. 자, 양가로 6번 적어봅시다. 5월 20일에 15,000원짜리 상품을 45,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대. 일단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매출 채권이 증가했겠네. 그지? 매출 채권이 증가했으니까 매출 채권은 또 뭐야? 자산이지.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대요. 몇 월 며칠에? 5월 20일에. 얼마가? 45,000원이. 뭐 때문에? 매출 때문에. 그지? 그럼 똑같이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뭐다? 외상이다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외상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그렇게 적지 말고 매출 채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적자.
라는 게 요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적었고, 그럼 매출원가가 증가했지. 또 팔았으니까 증가했다. 똑같이 상품 상품 15,000원을 팔면서 매출원가가 증가했으니까 똑같이 상품이 얼마가 감소한 거야? 5월 20일에 상품이 15,000원 감소한 건데 그 이유를 상품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지. 뭐라고 적는 거예요? 매출원가다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대 계정 과목을 적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현금 매입. 그러니까 요것만 똑 떼서 볼까? 여러분 현금 매입, 외상 매입, 판매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요. 이해되겠죠? 근데 우리 이론 공부할 때는 이렇게 반대 계정 과목을 좀 쓰자. 자, 양가로 7번 매출 채권 중 1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대. 현금이 감소하겠네. 그지? 뭐 때문에? 매출 채권 미안합니다. 현금이 증가하는 거지. 자,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증가하는 거지. 몇 월 며칠? 6월 10일 매출 채권 회수로 인해서 15,000원이 증가하니까 매출 채권은 회수로 인해서 현금이 감소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을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봐도 된다고. 여기 매출 적었지. 여기 뭐라고 적어도 돼? 회수라고 적어도 된다고. 안 보이는구나. 더 안 보이는구나. 자, 이렇게 회수라고 적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내가 좀 왼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쭈쭈쭈쭈. 이해되겠죠?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지만 일단 우리는 이론적인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현금 증가는 차변에 매출 채권의 감소는 대변에 적자라는 거지. 자, 양가로 7번까지 했고요. 양가로 8번 7월 20일 매입 채무 중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7월 20일 매입 채무로 인해서 8,000원의 현금이 감소했다라는 거지. 요거 지금 쓴 거고 매입 채무는 8월 20일 그지? 현금으로 지급하느라 8,000원이 감소했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럼 양가로 8번까지 적은 거고 양가로 9번 임차료가 등장하네. 새로운 개정 과목. 임차료가 증가하는데 얘는 8월 1일 이거 7월 20일이네. 미안합니다. 7월 20일. 7월 20일. 요거랑 요거지. 자, 8월 1일 임차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여기가 현금이 되겠지. 임차료 보이죠? 임차료 증가, 비용 차변. 그러면 현금 감소 대변인데 뭐 때문에? 임차료 때문에. 이렇게 적는 거다. 자, 그럼 급여도 똑같겠죠. 조금 줄이자 이제. 급여도 똑같겠지. 급여도 여기에 급여 이렇게 적는 거지. 몇 월 며칠? 12월 20일 현금으로 5,000원 지급했다라고 적고 현금에다가 뭐라고 적는 거예요? 급여 이렇게 적는 거지. 자, 계속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발생했네. 이자 비용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니까 현금으로 1,500원 지급했고 똑같이 현금 대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적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죠? 그러면 11번도 마무리했다. 그럼 마지막 차입금 10,000원을 상환했대. 12월 30일 현금으로 차입금 10,000원을 상환했다라고 하는 거지. 12월 30일 차입금 10,000원을 상환했다. 뭐 이래? 얘 때문에 그런구나. 차입금 10,000원을 상환했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까지 다 끝난 거다. 이렇게 하면 뭐 한 거예요? 지금 전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쌤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현금이 얼마가 증가했게? 125,000원이 증가했고
54,500원이 감소했대. 왜 증가했대? 출자해서 5만 원, 돈 빌려서 3만 원, 뭐 팔아서 3만 원, 매출세권 회수해서 15,000원이 증가했대. 그래서 총 12만 5천 원이 증가했대. 그리고 우리 현금 쓴 내역이 상품 사는데 2만 원, 매입 채무 지급하는데 8,000원, 임차료 지급하는데 만 원, 급여 지급하는데 5,000원, 이자 지급하는데 1,500원, 차입금 상환하는데 만 원이 들었다. 그래서 총 54,500원을 썼더라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차변과 대변을 집계하기가 용이하죠. 자, 요거 한번 지워보고. 자, 우리 그러면 여기랑 여기 있지. 이걸 뭐라 그래? 차변. 여기랑 여기를 뭐라 그래? 대변. 그죠? 그럼 우리 차변 합계 한번 구해볼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또 구해보자고. sum 요 줄과 그지? 요 줄과 요 줄을 합치면 얼마야? 26만 1,000원이라는 거지. 차변. 그죠? 그러면 똑같이 sum 요 줄과 요 줄을 더하면 얼마? 대변 합계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동일하다. 또 이것도 검증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기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분계된 걸 우리 앞에서 이 분계장을, 그지? 이 분계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다 한 걸 분계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 이렇게 딱 보면 아 현금이 뭐 때문에 증가했고 뭐 때문에 감소했고 볼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수백만 건이라고 생각해봐. 수천만 건이라고 생각해봐.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집계하는 거야? 이렇게 집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집계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상품 보면 상품을 증가시킨 건 현금으로 매입한 것과 외상으로 매입한 게 있네. 감소시킨 건 판매한 게 두 개가 있구나. 그래서 32,000원어치 사서 25,000원어치 팔았으니까 7,000원이 남아있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그런 정보를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매우 어렵게. 상품이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계정 과목들을 하나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전기. 이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총계정 원장. 하나를 그럼 뭐라고 하는 거야? 계정별 원장. 이해되겠죠? 요 하나를 떼면 계정별 원장. 요걸 다 합치면 뭐라고 한다? 총계정 원장. 요 분계된 걸 옮기는 절차를 뭐라고 한다? 전기라고 한다. 이해되겠죠? 자, 우리 조금 더 봐야 되는데 그럼 전기까지 오케이 알겠어요. 전기까지 알겠어. 우리 앞에서 시산표에 요만큼 맛봤다. 그죠? 요만큼. 시산표를 좀 맛을 봤었는데 시산표는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한다. 그러니까 밸런스, 양쪽을 트라이, 맞춰본다.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표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돼 있죠, 정의가? 총계정 원장의 합계과 잔액을 집계한 표다. 아까 분계장 이렇게 그것도 맞는데 좀 쉽게 말하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시산표는 결론은 뭐다? 총계정 원장 하나 그 계정 과목이지. 아까 우리 앞에 봤던 요 계정 과목의 합계 한번 내볼까요? 자, 합계를 한번 내보면 계정 과목의 합계를 뭐라 그래? 요거를 차변 합계, 대변 합계라고 부를 수 있겠지. 여기를 우리 차변 합계, 대변 합계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그죠? 똑같이 모든 계정 과목에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있겠지. 그리고 자산의 잔액은 어디에 남겠어? 여러분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겠지.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를 빼면 차변 잔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7만 500원이 되는 거지. 이거 바뀌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숫자 늘어나니까 바뀌는 거고. 자, 차변 잔액이 7만 500원이고 차변 합계는 12만 5천원, 차 대변 합계는 54,500원이라는 정보를 어떻게 적는 거야? 시산표에 적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게 했어서 시산표를 다 더했잖아. 5만 원, 3만 원, 3만 원, 15,000원, 빼기 2만 원, 빼기 8,000원, 빼기 10,000원 이렇게 막 복잡하게 했었잖아. 근데 전기를 해놓으면 짠! 하고 그냥 돼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왜 되게 그래, 미안해. 말로 안 할게. 보여줄게. 우리가 왜 막 요런 거 작성했었잖아. 그죠? 요렇게 작성해서 잔액을 구했었잖아요. 근데 요 절차가 필요 없다. 요 절차가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한 거야? 그냥 띵! 합계해서 합계를 빼면 잔액이 나온다 라는 거죠. 이게 뭐다? 시산표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금액을, 여기 있는 금액을 이쪽으로 옮겼었는데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해본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옮기는 거다? 전기돼 있는 총계정 원장에 있는 합계와 잔액을 시산표로 옮기는 거더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분계는 5가지로 한다 했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죠? 개정 과목은 크게 재무제표 요소는 몇 개야? 5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과 비용은 차변,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이지. 시산표에 어떻게 집계돼? 자산과 비용은 차변에,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 뭘까? 자산은 어디에 집계되겠어? 잔액이. 차변에 집계되겠지. 얘도 차변이 더 크겠지. 얘도 차변이 더 크겠지. 비용 어디에 집계됐어? 비용 차변에 집계됐지. 수익 어디에 집계됐어? 대변에 집계됐지. 부채와 자본 어디에 집계되겠어요? 대변에 집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산표에는 항상 총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랑, 그러니까 이게 합계를 집계해서 잔액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시산표의 종류가 총 3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잔액 시산표만 봤었는데 실제로는 합계 시산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본 잔액 시산표, 그리고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합계 잔액 시산표는 합계 시산표랑 잔액 시산표 합쳐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네. 또 한번 앉아서 시산표를 작성해 봅시다. 자, 우리 앉아서 시산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기 지금 뭐 한 거야? 우리가 여기에 전기한 거죠. 3번. 거래가 발생한 걸 분계하고요. 그것다가 전기해 놓은 거지. 그럼 전기한 거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시산표로 만들어 보자는 거지. 얘를 뭘로 만들자고? 시산표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시산표로. 근데 시산표의 종류부터 좀 말해주면, 자, 첫 번째 종류가 뭐가 있다? 이거. 첫 번째 종류가 합계 시산표. 이게 뭐야? 아까 현금의 합계인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주르륵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합계를 주르륵 적어주는 게 뭐다? 합계 시산표다. 그리고 얘 이놈과 이놈의 차이, 즉 잔액을 적어서 집계하는 게 뭐다? 잔액 시산표다. 근데 잔액 시산표 이거 말고 되게 딴 걸로 보여줬는데, 딴 걸로 보여줄게요. 자, 우리 이걸로 봤었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이유는 재무상태표랑 비슷하고 약간 이렇게 좀 이쁘게 적히잖아. 그치?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쁘게 적을 수 있는 거지. 좀 이해하기가 쉽게 적는 거고, 실제로는 이런 형식으로 적는다. 왜요? 왜 이렇게 적는지는 엑셀로 가르쳐 줄게요. 저렇게 적으면 엑셀로 하기가 번거로워. 이렇게 하면 엑셀로 하기가 쉬워. 좀 이따 보여줄게요. 왜 이렇게 적는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가 공부할 때 이 파란 놈들을 쭉 압축하면 이익잉여금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잖아. 이 과정이 쉽다고요.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란 뭔가? 아까 합계줄 있었지. 잔액줄 있었지. 그 두 개 그냥 합치면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합계에서 잔액을 도출해내는 거죠. 기초가 없었으니까 합계에서 합계를 뺀 게 잔액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표를 지금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표를 엑셀로 만들어 볼 건데, 기초에 우리가 아무 금액이 없었단 말이야. 그지? 기초에 금액이 없었는데 분계했던 차변의 금액을 다 합치고 분계했던 대변의 금액을 다 합치면 기초 금액에서
분계를 합치면 합계가 되는 거지. 그치? 왜? 우리 앞에서 연습 문제에서 그 연습 문제 두 번째 거가 기초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분계하니까 합계가 됐었잖아. 이 합계만 나타내면 합계 시산표. 이 합계를 퉁쳐서 잔액으로 나타내면 잔액 시산표. 수익과 비용을 이익여금으로 올려주면 재무상태표. 수익과 비용을 따로 빼면 포괄손익계산서. 이해되겠죠? 요 표 지금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똑같이 만들어 보죠. 자, 그러면 현금, 그지? 매출채권, 우리 매출채권을 좀 위로 올릴까? 매출채권을 위로 좀 올리고, 매출채권, 상품, 자산이죠. 얘를 뭐라고? 자산. 그 부채, 매입채무, 차입금. 얘네 위로 올리고. 좀 순서대로 좀 해보자고. 현금, 매출채권, 상품, 매입채무, 차입금, 자본금. 그지? 그 다음에 수익 비용이니까 매출원가,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이네.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이렇게 한 거지.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이니까 이것도 순서를 좀 바꿔보자. 됐죠? 그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라는 거지. 여기가 자산, 부채, 자본, 이 매출채권이 왜 여기 있어? 매출이었겠네. 수익, 비용이다. 그죠? 아까 그 놈을 만들어 보면 자, 기초의 금액이 얼마였다? 아이고, 기초의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은 없었더라. 그죠? 기초의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없었지. 왜? 설립했으니까. 설립 기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죠. 근데 분계한 차변과 대변 금액이 있더라라는 거지. 그치?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차변 합계, 대변 합계. 그러니까 얘가 일로 이놈이 요렇게 온다는 거지. 그럼 똑같이 매출채권, 차변, 대변, 상품의 차변, 상품의 대변, 매입채무의 차변, 매입채무의 대변, 차입금의 차변, 차입금의 대변, 자본금의 차변, 자본금의 대변, 매출의 차변, 매출의 대변, 매출원가의 차변, 매출원가의 대변, 급여의 차변, 급여의 대변, 임차료의 차변, 임차료의 대변, 이자 비용의 차변, 이자 비용의 대변.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합계가 나온다는 거지. 동일한 차대가 나오더라. 이게 뭐야? 증가한 금액이지. 그럼 기초와 얘와 이 기초 금액과 증가한 금액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합계가 되는 거야. 합계가. 이해되겠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자, 기초 금액과 증가한 금액을 더하면 합계가 되는 거라는 거지. 똑같겠죠? 기초가 0이니까. 자, 얘들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차변을 다 집계한 놈들이 되는 거야. 또 대변은 이렇게 대변을 다 집계한 놈들이 구성되는 거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잔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잔액은 뭐 똑같겠지. 자산은 차변에 남을 거고요. 부채와 자본은 부채와 자본과 수익은 대변에 남겠죠. 그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합계시산표로, 얘를 뭐라고? 잔액시산표라고 부른다고. 단지 모양이 좀 다른 거지. 합계에 여기에 봐봐. 합계 붙여. 이렇게 그냥 모양만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합계차변, 합계대변, 합계차변, 잔액차변, 잔액대변, 합계대변, 얘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합잔시산표가 되는 거다. 구분. 여기가 뭐야? 아이고. 자, 여기가 차변, 여기가 대변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합잔시산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중간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거잖아. 뭐야? 봤던 거랑 똑같이 생겼네. 차변, 합계잔액, 대변, 합계잔액. 이렇게 만드는 거다. 시산표는 뭐다? 계정 원장의 차변 합계와 잔액을 집계해 놓은 거다. 근데 얘네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고도 구할 수는 있어요. 자, 얘를 촥 줄여볼까? 자, 줄여보자. 얘네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고? 얘네만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요? 엑셀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회계는 결국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예 프로그램을 모르면 회계를 이해할 수 없어. 더해진다라는 거잖아. 결국 뽑아서 더한다라는 게 회계거든. 근데 이 프로그램 너 뽑아서 더해주는 기능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 현금만 뽑아서 더해줘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봐봐. 요 중에 현금에 해당되는 놈들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아까 말했던 요 놈이 나오는 거지. 이해되겠죠? 요거는 좀 논외니까 조금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엑셀 기능적인 거니까 사실 요거는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요렇게도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셀 기능적인 것 뿐이니까 이해 안 하셔도 된다고 했고 그냥 구경 삼아 보세요. 아, 저렇게도 방법이 있구나 하고. 자, 그러면 현금이라는 차변은 이 분계장을 집계해서도 나올 수 있고 현금이라는 대변은 분계장을 집계해서도 나올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을 쭉 집어내리면 매출도 뽑고 매출원가도 이 중에 그러니까 이 지금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SUMIF라는 기능이 이 중에 매출원가를 이 해당하는 놈을 뽑아서 다 더해줘라는 거거든. 현금이라는 놈을 뽑아서 다 더해줘라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렇게 쭉쭉 뽑으면 나머지는 뭐야? 똑같겠지. 나머지는 똑같이 여기에서 여기를 빼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산표라는 놈을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 분계장에서도 직접 바로 구할 수도 있다. 전기를 안 해도 바로 구할 수도 있더라. 왜 우리 전기 안 하고 앞에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계산서 구했었죠. 더하기 102로. 근데 전기는 왜 하는 거다? 전기는 요 계정 하나하나를 분석할 때 용이하더라. 알겠죠? 계정 하나하나를 분석할 때는 전기가 용이하지만 전체적인 틀을 볼 때는 전기보다 바로 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시산표까지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복습을 한번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우리 1장 페이지 30부터 했었다. 그죠? 오늘 복습 한번 합시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그리는 방법부터 포괄손익계산서를 그리는 방법, 전기하는 방법, 시산표를 만드는 방법까지 오늘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죠? 엑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엑셀 필요하시면 자료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따라 해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시간이 안 나시면 종이에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냥 엑셀로 보여드린 이유는 뭐다? 저 많은 표를 그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손으로 그리면 느릴 거고 안 이쁠 거고 이쁘게 딱딱딱 뭐가 이쁘잖아. 그렇게 해서 엑셀로 보여드린 거고요. 자, 일단 재무상태표부터 봅시다. 재무상태표는 결국은 차변엔 자산, 대변에는 뭐다? 부채와 자본이다.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다. 근데 얘를 기록하는 방법이 재무상태표만 뜯어놓고 보면 자산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차변엔 자산의 증가, 대변엔 자산의 감소, 대변엔 부채의 증가, 차변엔 부채의 감소.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해서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거지. 포괄손익계산서도 수익과 비용을 계정 과목별로 집계해놓고 얘들 이렇게 집계 먼저 해놓고 이 집계한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뿌리는 거야? 포괄손익계산서로 뿌리는 거죠.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을 더하고 빼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나오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이 나오더라. 거기서 기타 포괄손익을 포함하면 총포괄손익이 되더라라는 게 포괄손익 계산서였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시산표 작성을 해봤는데 시산표란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표더라.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대차를 트라이 해보는 거더라. 시산표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다. 근데 합계 시산표란 뭐냐? 차변의 합계를 다 더하고 대변의 합계를 다 더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근데 기초와 증가를 포함하는 겁니다. 얘만 합계가 아니야. 얘도 합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합계. 합계에서 차변 빼기 대변이 잔액인 거예요. 다시 기초 더하기 증가가 합계다. 우리가 이 기초 금액에 증가 금액을 더해야 합계라는 거야. 여기가 0이니까 같아 보이는데 절대 같지 않다. 이해되겠죠?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금액이 있다면 증가 금액과 합계 금액이 다르겠지. 얼마만큼? 기초 금액만큼. 이해되겠죠? 자, 잔액은 뭐다? 합계에서 자산은 차변에, 부채는 대변에, 자본은 대변에,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잔액을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얘 두 개를 다 같이 보여주는 게 뭐다? 다 같이 보여주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더라라는 거지. 자, 우리가 회계 처리에 대해서 공부도 같이 했었는데 회계 처리는 결국은 인풋 값, 거래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인 보고서를 내는 거였다. 그러면 거래나 사건부터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래나 사건은 회계적 거래가 있고 회계적 거래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 회계적 거래는 어떤 경우다? 결국은 재무 상태가 변동해야 한다. 재무 상태는 자산, 부채이지. 자본은 뭐야? 결국 자산 빼기 부채니까 자산이나 부채가 변동해야만 자본이 혼자 변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 혼자 변동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봐.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지만 자본의 정의는 계속 자녀 지분이라고 했었죠. 자본 혼자 변동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내게 증가했다고 해서 자본만 증가한다? 아니지. 자산도 증가하지. 이해되겠죠? 무엇을 하든 자본 혼자 증가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는 거래가 뭐다? 거래다.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지 않으면 거래라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만 체결하면 내 자산이 나가지도 않았고 자산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내가 부채를 떠안지도 않았고 부채를 상환하지도 않았다면 거래가 아니다. 그러나 공장이 불타거나 내 상품이 소실되거나 자산이 감소한 그런 거래는 거래다. 누가 내 빚이 있는데 그냥 깎아줬어. 그것도 거래인 거지.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거래를 인식하고 나면 인식해야 할 거래다. 인식 안 해도 될 거래다라는 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다. 분개라는 건 낱개 한 개를 분리해서 적는 거다. 왜 분수도 우리 분수가 이거잖아. 숫자를 분리해서 위아래로 적는 것처럼 분개는 뭐야?
한 개를 양쪽으로 적는다는 거지 거래 양면을 차변과 대변에 나누어 적는 게 분계다. 분계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거래 이중성, 한 거래는 양면이 있더라. 무언가 내가 받았다면 준 게 있을 것이고 무언가 줬다면 받은 게 있다. 이게 거래 이중성이다. 현금이 들어왔으면 부채가 늘어났거나 자본이 늘어났거나 다른 자산이 감소했다. 현금이 감소했으면 다른 자산이 증가했거나 부채가 감소했거나 자본이 감소했다. 그게 거래의 이중성이다. 그리고 대차평형의 원리는 뭐다? 금액은 항상 동일하다. 그러니까 양쪽의 합계는 항상 동일하다. 분계에서. 그게 프로세스, 회계 처리 분계에 대한 내용이었다. 자, 그리고 결국 보고서는 어떤 방식으로 나온다? 처음은 시산표 형태로 나온다. 왜? 아직 무언가 하지 않은 생짜의 상태. 뭐만 해본 거야? 셈만 해본 거야. 계산만 해본 거야. 시험 삼아서. 합계만 나오고 잔액만 나올 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먼저 나오는 게 아니더라. 얘가 나오고 나면 수익과 비용, 자산부채 자본을 발라내는 거지. 수익과 비용은 어디로? 포괄손익계산서로. 우리 자, 요 페이지에서 결국은 요 재무상 자 결국 요 페이지에서 많이 더 올라가야 되네. 그래. 자, 결국 합계 잔액 시산표가 지금 이게 잔액 시산표가 아니라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생각해봐.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로, 그지?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로 갔다가 얘들이 쭉 합쳐져서 이 당기순이익이 어디로? 이익잉여금으로. 그리고 이 이익잉여금과 자산부채 자본을 넣어서 재무상태표로 가서 보고서를 만드는 거더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디에 했어? 그게 우리가 3절 회계 처리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본 거죠. 이해되겠죠? 근데 요 과정 속에 또 뭐가 있더라?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속에 총계정 원장이라는 게 있네. 제2장 회계순환과정 1절에서 우리가 총계정 원장을 좀 배우는데 총계정 원장이란 뭐냐? 이렇게 보고서만 딱 보면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없어. 현금이 왜 들어왔는지, 현금이 왜 나갔는지.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은 사실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예요? 안에 관리를 위한 거예요? 관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적어도 되지만 관리를 하면서 적는 게 좋잖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대부분 공시되진 않아요. 계정원장, 우리 얘네는 뭐야?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외부에 공시되는 거야.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거야. 근데 전기된 계정별 원장은 내부 정보 이용자가 보는 거야. 즉 하나하나를 왜 증가했고 왜 감소했는지 나타내주는 하나의 그 계정별 원장을 모아놓은 걸 뭐라 한다?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자, 얘네를 뭐라고 한다? 총계정, 다 계정이 모여있다고 해서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이해되겠죠? 이 총계정 원장은 어떻게 하는 거다? 분계 하나하나를, 자, 거래를 합계 시산표로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자, 거래를 분계한 상태에서 시산표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얘랑 얘만 보고서는 한 계정별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좀 알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자는 거야? 중간에 좀 보고 약간 하나하나 떼서 좀 보자는 거야. 왜? 아니 내부적으로 또 봐야지. 우리 상품 얼마나 팔았고 얼마나 샀고 이런 거 좀 봐야지. 그러니까 이 거래를 분계로 바꾸고 나서 이 분계를 전기하자는 거지. 계정별 원장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넣고 나면 왜? 합계도 있고 깔끔하잖아. 이 합계만 옮기면 되잖아 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총계정 원장을 작성한 뒤에 시산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계정 원장까지 봤고 시산표까지 봤습니다. 그죠?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장부 마감 61페이지까지부터 볼 건데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한 거 복습하고 장부 마감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